토크 콘서트 처음 마음에서 기리성 선생님께 지난 28년 동안 가장 기쁘고 보람이 있었던 경험을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때 화두처럼 괴로움을 말씀하셨습니다. 1세대는 무엇이 괴로웠던 것일까요? 직업적 목회자의 돌봄이 없는 것? 그것이 괴로웠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길이 시작할 때 이미 그 정도 수준은 넘었다고 믿습니다. 목회자 없는 교회는 모든 신자가 사제인 세길에서는 자랑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목회자의 돌봄을 받는 대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일 수는 있지만 괴로울 정도의 일은 아닙니다. 세길의 진정한 괴로움은 새로운 지적 영적 모험을 멈추지 않으며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탈하여야 하는 고단함, 언제나 새로운 얼굴로 다가오는 고통받는 이웃에 교치되는 행동의 부족함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최선이 우리의 한계라면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계가 정말 우리의 최선이었을까? 우리의 한계가 정말 우리의 최선이었을까 하는 그 물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기리성 선생님께서 우리가 주일 말씀 증거를 통해 나눈 정신과 우리 삶 사이의 괴리를 안타깝게 말씀하신 것도 세길의 괴로움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그런데 탈향 공동체의 괴로움은 즐거움과 짝해 있었습니다. 세길의 1세대는 창립 취지문에서 괴롭지만 즐겁게 새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즐거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괴롭고 힘들더라도 스스로 주체가 되어 대한교회, 대한사회가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스스로에게 성찰적 물음을 계속 던져야 하는 것은 괴로우면서도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즐거움이 더 컸지요. 1세대는 교권주의와 교리주의와 교회주의의 종교적 이집트에서 안전하지만 노예로 사는 작은 즐거움보다 위험하지만 자유로운 여행자로 살며 사막을 건너는 큰 즐거움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탈향의 여행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집트를 떠나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도 두렵지만 이제 사막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가나안이 가까워올수록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실제로 민수기를 보면 가나안을 다녀온 12장판꾼 중에 10명은 가나안의 장대 같은 거인들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나 다름 없다며 탈향을 그만두자고 선동합니다. 그들의 사실 판단은 타당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주장하던 다른 두 사람, 곧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료 히브리인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위협을 당하면서도 감시하면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야훼께서 우리의 편이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차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의 거인들에 대한 두려움보다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를 대한교회, 대한사회로 만드는 것은 두렵고 괴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또한 가슴 설레고 즐거운 일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갑니다.
토크 콘서트 처음 마음에서 세길의 모세 세대인 1세대에게 제2의 창립을 위해 여호수아 세대인 우리 2세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한원상 선생님은 우리 모두 성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셨고, 길성 선생님도 같은 맥락에서 신학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김창락 선생님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라고 하셨고, 이삼열 선생님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는 에큐메니칼 마당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다 중요하고 필요한 과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물음은 누가 할 것인가 라는 물음을 수반하지 않으면 공허해지고 맙니다. 과제가 아무리 중요하고 좋아도 그것을 해낼 주체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해야 할까요? 모두가 해야겠죠. 하지만 모두가 해야 한다는 모범 답안은 자칫하면 아무도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두에 속한 한 사람의 주체적 결단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토크 콘서트 처음 마음은 여러 의미와 의도를 담아 기획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디테일만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낭독자들을 창립 당시 네 말씀 증거자들의 나이와 같거나 비슷하게 섭외함으로써 제2의 창립을 이끌 세대로 중장년 세대를 제시했다는 것. 두 번째는 김영분 선생님 가족 3대 공연을 통해 공동체의 세대적 연속성과 조화 그리고 협력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우선 그날 토크 콘서트에 참가한 네 말씀 증거자는 창립 당시 모두 40대 후반 혹은 50대 초반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의 세계에서도 이 중장년 세대층이 매우 두텁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최근에 더 강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야를 더 넓혀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세길에 오시는 중장년 자매 형제 대부분은 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 청년 시절부터 매우 열정적으로 헌신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헌신 때문에 상처 입고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면서 점차 교회 조직의 핵심에 접근하게 되고, 그 결과 교회의 인적, 구조적 모순을 목격하거나 경험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 없이 예배 때만 교회를 오가는 썬데이 크리스천은 경험할 수 없는 교회의 어둠을 보고 상처 입고 실망하여 탈향하여 세길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중장년층의 세대적 특성입니다. 영적, 인격적, 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볼 때 이 세대에게는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니던 기독교에 있을 때의 열정적 헌신만큼 오늘의 세계 운동을 위해 함께 헌신한다면 세일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1세대의 경험을 들으면서 2세대로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그분들이 실현하셨던 자유와 헌신의 균형입니다. 균형 때문입니다. 창립 당시 공동체를 이끈 자매 형제님들은 각자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왕성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신도 공동체의 예배, 사역, 생활을 위해 제독교회 안에 있을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시간을 쪼개어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서로 돌보고 서로 사귀었습니다. 1세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발적 헌신 없이는 자신들이 얻은 자유를 계속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제독교회에 있을 때만큼 헌신할 수 있을까? 우리가 1세대만큼 헌신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응답에 따라 세길의 다음 30년은 결정될 것입니다.
네, 중간중간 영상이 끊긴 것은 의도된 예술적 연출이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끊김 속에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술 작업을 지켜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의 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여호수아도 없었습니다. 출애굽의 탈 없이는 가나안으로의 향도 없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가 지혜가 넘치고 헌신적이었던 것은 모세가 그에게 손을 얹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모세와 여호수아 둘 사이의 개인적 계승이 아니라 1세대인 모세 세대와 2세대인 여호수아 세대 사이의 공동체적 협력입니다. 2세대의 등장과 함께 1세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바뀔 뿐입니다. 1세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길을 만들어본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2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적 지혜의 세대 간 전승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이세 신궁의 시키넨 생구, 식년 창궁이라는 것입니다. 시키넨 생구란 매 20년마다 신궁을 옮겨 새로 짓는 의례입니다. 이는 200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전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천궁 과정을 통해 신궁을 짓는 기술과 방법이 선배 목수 세대에서 후배 목수 세대로 전수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길 2기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2세대도 1세대의 경험적 지혜를 배워야 더 위험하고 더 혼란하게 탈향의 여행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세대를 중장년 세대로 국한하여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1987년 세길이 시작할 때 많은 청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젊은 청년으로 공동체에 참여했던 분들이 세길의 역사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왔고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길의 매력 중 하나는 세대 간 평등과 협력입니다. 물론 돌아보면 세대 간 긴장도 가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세길에는 세대 간 평등과 협력이 잘 문화화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소모임 비욘드 세길의 독서 토론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발제및 토론 진행을 맡았던 분은 20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연령층은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까지 골고루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론에서 나이에 따른 차이나 차별은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친구나 동료들의 토론처럼 평등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소요, 숲과 길, 렉시오 DB나 말씀과 명상, 고난 함께 격과 같은 소모임들, 운영위원회, 성가대 등 각종 교회 모임에서도 여러 세대의 자매 형제들이 평등하게 소통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노인에게서 배우고 새로운 것은 청년에게서 배웁니다. 세길의 모세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는 서로 배우고 협력하며 탈향의 여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계속 깜빡거려서 죄송합니다. 어른이 되면 어린이였을 적의 상상력을 따라갈 수가 없죠. 왜 그런 것일까? 나름의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경험에서 처음은 한 번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경험은 많아지고 처음은
도로 일련의 같은 카테고리의 경험들에게 묻혀져 버리죠. 상상이라는 것은 정체불명의 것도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틀에 갇혀버린 것이 되어버리고는 합니다. 익숙한 것과 헤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익숙한 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살며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30년의 상상에 올해로 30이 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간 제가 그려왔던 수많은 길을 다시 지음으로써 틀에서 벗어나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조건에선 지우개가 지우고 없애는 용도가 아니라 새로 그리는 기능을 선보일 수도 있거든요. 지움과 비움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같이 참여하실 퍼포먼스는 다음 30년 상상하기의 두 번째 시간까지 각자의 처음 마음을 함께 찾아볼 열쇠를 만드는 것인데요. 책갈피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들어오시면서 하나씩 챙기셨을 줄 아는데 투명한 필름에 각자의 길을 그리시고 나머지 부분은 유성 마카로 칠해주세요. 책갈피로 쓰실 때 이 비워진 길 속에서 공간 속에서 우연인 것처럼 또 처음인 것처럼 가슴을 흔드는 키워드들을 다시 새로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술가가 말씀까지 이렇게 잘하시니 부끄러워집니다. 오늘의 말씀 증거는 예고편으로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의 창립을 위한 1세대와 2세대, 아니 우리 모두의 처음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처음 마음을 돌아보며 한편으로는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느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강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두 달여 뒤에 있을 이위원 자매와 저의 공동 말씀 증거 제목은 다음 30년의 상상 파트 2 우리의 연약함이 길이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다음 말씀 증거에서는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는 아픔, 그리고 그 아픔에서 돋아나는 대안적 가능성의 싹, 그리고 연약한 이들과의 연대에 대해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책1의 다음 30년, 그 상상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도록 이야기와 이미지와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